이어서 하겠습니다. X 윈도우의 이제 특징, 그리고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요 X 윈도우의 이제 설정과 실행입니다. 설정은 EDC의 init 탭 요 안에 이제 존재하고요. init 프로세스가 있는 이제 파일로 init 프로세스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리눅스 사용 환경을 초기화를 하고, 자, X 윈도우를 실행하는 거는 자, 그래픽 환경이 아닌 터미널 윈도우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몇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줘야 돼요. 자, 터미널 윈도우의 명령어, 프롬프트 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어떤 명령어를 실행시켜야 되는데, 자, start x, 이거는 X 윈도우를 실행하는 스크립트고요. 시스템 환경을 초기화하고 X init 이거를 호출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start x를 실행할 때 인자값으로 X init에 전달하는 옵션은 요겁니다. 옵션. 자, 그 다음에 환경 변수 디스플레이. 자, 환경 변수는 이제 프로세스가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이제 방식에 영향을 주는 동적인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셀에서 정의되고 실행하는 동안 프로그램에 필요한 변수입니다. 환경 변수 디스플레이는 현재 X 윈도우 디스플레이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형식은 export 자, 디스플레이 IP 주소,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번호, 스크린 번호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에 대한 예시. 자, 익스포트,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IP 주소가 뭐 192.168.0.0.10에 0.0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192.168.0.10의 IP를 가진 컴퓨터의 0번 디스플레이, 0번 스크린에 GUI를 출력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방법 예시를 들으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이어서 진행할게요. 자, 윈도우 매니저와 데스크톱 환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윈도우 매니저는요, X 윈도우 상에서 창의 배치와 어떤 표현을 담당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창 열기와 닫기, 그리고 창의 생성 위치, 그리고 창의 크기 조정, 그리고 창의 외양과 테두리를 변화를 시킬 수 있고요. 라이브러리는 X 라이브러리와 XCB를 사용을 하고요. 라이브러리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종류 얘는 TWM, MW, 그다음에 윈도우 메이커, 그 다음에 애프터, 스텝 등등이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데스크톱 환경
이제 GUI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스타일로 이제 데스크톱 관리자라고도 이제 불리고요. 윈도우 매니저, 그리고 파일 관리자, 도움말, 제어판 등등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는 패키지 형태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이콘, 그리고 창, 도구모, 폴더, 어, 배경화면, 데스크톱의 위젯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요. 자, 드래그 앤 드롭과 이제 프로세스 간의 통보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다. 자, 대표적인 데스크톱 환경. KDE, 그 다음에 LXDW, 그 다음에 XFCE 등등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매니저. 자, X윈도우 시스템상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종류에는 XPM, GDM, KDM 등등이 존재하고, 자, 로컬 또는 리모트 컴퓨터 X서버의 접속과 세션 시작을 담당하고요. 사용자에게 그래픽 로그인 화면을 띄워주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받아서 인증을 진행하고요. 인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은 세션을 시작을 한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X 윈도우의 활용. 그러니까 이제 원격지에서 X 클라이언트를 이용하는 거. 자, X 호스트가 있는데 이 명령어 X 호스트는 X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지정하거나 해제를 합니다. 자, X 서버에게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요청 시 해당 요청에 대해서 허용 여부를 호스트 단위로 제어를 하고요. 자, X 호스트에 플러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IP 도메인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환경 변수 디스플레이로 X서버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표시되는 클라이언트 주소를 지정을 합니다. 자, X어스는 X어서리티 파일에 쿠키 내용을 추가, 삭제 리스트를 출력하는 유틸리티이고요. 자, 엑스호스트가 호스트 기반의 인증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틸리티라고 하면은 엑스호스트는 MMC 방식의 인증 방식을 이제 사용하기 위한 필수 유틸리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원격지에서 접속하는 X 클라이언트를 허가할 때 IP 주소나 호스트명이 아닌 X 윈도우 실행 시에 생성되는 키값으로 인증할 때 사용이 되고요. 사용자 인증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사용자에게 네트워크와 홈 디렉토리에 해당 파일에 대해 읽기 및 쓰기 권한이 있어야 된다. 자, X 윈도우는요, 이 클라이언트랑 서버 구조입니다. X 서버가 원격으로 GUI 출력을 받아주는 쪽이고요. X 클라이언트가 GUI를 출력하고 요청하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A 컴퓨터에서 실행한 프로그램이 자, B 컴퓨터 화면에 GUI로 나타나게 하려면은 이 B가 X 서버, A가 X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 X 호스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내 X 서버에 접속해도 되는지 허용하거나 차단하는 그런 명령어예요. 그래서 X 호스트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하고 뭐 IP 주소는 해당 IP를 허용한다. 자, 마이너스를 주면은 마이너스 주고 IP를 적어주게 되면은 해당 IP를 차단한다. 그 다음에 X 호스트에다가 그냥 이렇게만 넣어주면은
모든 클라이언트를 허용하는데 이거에 대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보안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모든 클라이언트를 차단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자, 환경 변수 디스플레이라는 거는요, X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지정하는 환경 변수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엑스워스는 사용자 기반 인증, 그러니까 보안을 강화하는 건데요. X 윈도우의 접속 권한을 사용자 단위로 제어하는 그런 인증 방식이에요. 자, 엑스호스트는 이제 IP 기반이라고 해서 보안이 좀 약하고요. 엑스호스트는 자, 쿠키, 키를 활용해서 좀 안전해요. 그래서 리스트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면은 명령어를 현재 등록된 인증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인증 정보를 우리가 수동적으로 추가해 주는 거고요. remove라고 주게 되면은 인증 정보를 삭제하는 건데 필수 조건은 여기에 이 파일에 대한 읽기 쓰기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짝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엑소스는 IP 기반이고요. 엑소스는 사용자 쿠키 기반이고 장점은 엑소스는 간단하고요. 좀 빨라요. 단점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보안에 취약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얘는 보안은 좋은데 설정 같은 것들이 좀 복잡하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겠습니다. 자, 엑스윈도우의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 오피스 프로그램부터 알아볼게요. 자, 리브레오피스라고 해서 오피스 프로그램 패키지인데요. 요게 있고, 자, 얘는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오피스 프로그램 패키지. 그 다음에 텍스트 편집 프로그램. KDE 기반의 텍스트 편집기. 자, 그래픽은 이미지 매직. 그 다음에 UOG. 그 다음에 KO 페인트. 아마 스펠링이 이거일 텐데 제가 스펠링을 정확하게 외우지 못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자, 멀티미디어에는 토템, 그 다음에 리듬 박스, 그 다음에 치즈. 자, 개발에는 이클립스, 그 다음에 돌핀.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요 리브레오피스는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 패키지인데요. 문서 또는 스프레드시트,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등을 포함한 그 패키지를 말하고요. 마찬가지로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텍스트 편집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KDE 기반의 텍스트 편집기. 오타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픽 프로그램에는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고급 이미지 편집기, 포토샵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매직은 커맨드 기반 이미지 변환 또는 편집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무지는 아이오브 그놈입니다. 그놈 기본 이미지 뷰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KDE 우분투용 그림판 스타일의 편집기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그놈 데스크탑 이미지 뷰어입니다. 이거는 KDE 기본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이고요.
자, 멀티미디어 관련 이 프로그램에는 이제 첫 번째는 얘는 그룹용 비디오 및 오디오 재생기 프로그램이고요. 리듬박스는 음악 라이브러리 관리 또는 재생 도구 그 프로그램이고, 치즈라고 하는 거는 그룹용 웹캠 사진 영상 촬영 그런 도구 프로그램입니다. 자, 개발에는 이클립스라고 해서 통합 개발 환경, 그러니까 자바 외에 다양한 언어를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기타 프로그램에는 돌핀, KDE 파일 관리자 프로그램이 존재하고요. 뭐 K 스냅샷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스크린샷 캡처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근원 기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KDE 기반이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 나눠져 있는 거는 제가 정리를 한번 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인터넷의 활용. 그 중에서 네트워크 분류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LA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로컬 아레아 네트워크인데 얘는 이제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회사 등 가까운 지역을 묶는 소규모 네트워크예요. 그다음에 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메트로폴리스 아레아 네트워크인데 도시권 통신망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예요. 랜과 웬의 중간 크기예요. 자, 웬이라고 하는 거는 와이드 아레아 네트워크인데 국가와 대륙 등과 같이 넓은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예요. 얘는 거리의 제한은 없어요. 다양한 경로를 이제 경유해서 이제 도달하는데 속도가 느리고 전송 에러율도 높다. 자, 이거는 스토리지 아레아 네트워크인데 스토리지를 위해 보완된 스토리지 전용 고속 네트워크예요. 파이버 채널을 이용을 해서 구성되는 저장 장치 네트워크고요. 호스트 컴퓨터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별도의 연결된 저장 장치 사이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시킬 수 있는 고속 네트워크예요.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받은 파일을 인아웃 요청을 직접 블록 인아웃으로 전환을 해서 센에 연결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LMW라고 해가지고 작고 중간, 제일 작고 중간, 그 다음에 큰 거,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요. 예, 센은 스토리지의 전용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된다. 작은, 제일 작고 그다음 중간, 제일 크고 얘는 스토리지.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외울 수가 있다. 자, 올려놨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랜 토폴리지라는 게 있는데요. 토폴리지라는 거는 이제 호스트 및 장비들의 물리적인 배치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토폴리지는 이제 성형이 있고요, 망형이 있고요, 버스형이 있고요, 링형이 있고요, 트리형 등등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이 성형이라는 거 먼저 알아보면은, 자, 중앙의 컴퓨터에 여러 대의 컴퓨터가 허브 또는 스위치와 같은 장비로 연결되어 있고요. 요 각각의 성형, 망형, 버스형, 링형, 트리형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미지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그리고 중앙 집중식 형태로 네트워크 확장에 용이합니다. 고속 대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하고요. 자, 관리하는 중앙 컴퓨터 고장 시에 중앙에 컴퓨터 이렇게 한 대 있다고 했죠. 자, 그게 고장이 나면 전체 네트워크 사용이 불가능하다. 자, 망형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노드가 서로 이렇게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대량의 데이터를 송수신할 경우에 적합하고요.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게
나오면은 이제 다른 시스템에 영향이 적고 우회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해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방식이고요. 이런 방식 때문에 사실 회선 구축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자, 버스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통신 회선에 여러 컴퓨터를 연결해서 전송하는 방식이고요. 자, 연결 컴퓨터 수에 따라서 네트워크 성능이 변동이 된다. 단말기 추가 및 제거가 용이하고요. 설치 비용이 저렴하다. 자, 노드의 개수가 증가하면은 트래픽 증가로 병목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노드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점이 또 존재하고요. 자, 링형은 이제 각 노드가 좌우로 인접한 노드와 연결되어 원형을 이루는 형태예요. 자, 앞에 컴퓨터부터 수신한 내용을 다음 컴퓨터로 재전송하는 방법인데요. 자, 토큰 패싱이라는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고, 자, 고속 네트워크이면서 자주 네트워크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 구성을 한다. 자, 분산 제어와 검사 그리고 회복이 가능하고, 자, 네트워크 전송상의 충돌이 없고 노드 숫자가 증가하더라도 이 망 성능의 저하가 적어요. 논리적인 순환형 토폴로지로 이제 하나의 노드 장애가 전체 토폴로지에 영향을 주고 노드를 추가하고 삭제하는데 용이하지가 않다. 자, 트리형은 자, 버스형과 성형 토폴로지의 확장 형태입니다. 백봉과 같은 공통 배선에 적절한 분기 장치를 사용을 해서 링크를 덧붙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 트래픽 양 증가 시에 병목 현상의 가능성이 증대된다. 자, 이거를 이미지로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버스형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이죠. 자, 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 장비에 노드가 연결이 다 되어 있고 설치가 쉬워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장점은 설치가 쉽고 고속 네트워크에 적합하다.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중앙에 장비가 장애가 걸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마비가 된다. 자, 여기 뭐 이제 안 나와 있는 사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한번 찾아보시고 트리형 나오죠, 그죠? 그리고 버스형 나오는데 버스형은 하나의 회선에 다수의 노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설치가 그래서 쉬워요. 자, 이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하고요.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고장난 위치에 파악이 어려워요. 자, 링형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토큰 패싱 방식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 하나의 노드에 장애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영향이 간다. 그 다음에 트리형은 보시면은 이 성형과 버스형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확장이 쉬워요, 이거는. 근데 트래픽 증가 시에 병목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점. 자, 이것도 그림이랑 같이 올려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자, 매체 접근 제어 방식. 자, CS MACD. 단말기가 전송로에 신호 유무를 조사하고 다른 단말기가 신호를 송출하는지 확인하는 제어 방식이고요. 자, 토큰 패싱이라고 하는 제어 방식은 토큰의 흐름에 의해 전송 순서가 결정이 돼요. 토큰 패싱은 프리 토큰과 비치 토큰을 이용해서 매체 접근을 제어한다. 라고 보시면 된다. 여기까지 이미지랑 같이 올려놨는데 뭐 추가 안 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번 조금 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자, 네트워크의
장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 중에 이제 케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OOF나 외장 안에 2개 이상의 전선이나 광섬유로 묶여 있는 것을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케이블에는 TP 케이블,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리피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신호의 재생, 그리고 중폭 기능을 수행해서 물리적인 거리를 확장을 시켜주는 그런 장비예요. 허브라고 하는 거는 신호를 노드에 전달해주는 장비고요. 네트워크 확장, 그리고 다른 허브와의 상호 연결, 그 다음에 신호의 증폭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게 허브입니다. 그 다음에 랜카드. 자, 랜카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인터넷이 되게 해주는 그런 카드인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컴퓨터 내에 설치되는 확장 카드입니다. 자, 전기 신호로부터 데이터를 송신하고 변환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송신을 한다. 자, 맥 주소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의 수신 여부를 판별하는 게 랜카드라고 보시면 된다. 브릿지라고 있는데 이제 브릿지는 모든 수신 프레임을 일단 버퍼에 저장을 하고요. 주소에 따라 목적지 포트로 프레임을 전달하는 장비예요. 자, 큰 네트워크를 단일 네트워크상의 트래픽 감소 등과 같은 작고 관리하기 쉬운 세그먼트로 나눌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브릿지를 사용을 한다. 자, 전기적으로는 신호의 재생 그리고 패킷의 송수진 그다음에 어드레스를 분석해서 패킷의 통과 여부를 판정하는 필터링을 또 작용합니다. 자, 스위치. 좀 전에 설명한 이 브릿지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예요. 자, 소프트웨어 기반인 처리 방식으로 이제 브릿지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요. 맥 주소 테이블을 기반으로 프레임 전송을 하고 있다. 자, 스위칭 허브는 전송 매체 교환 기술을 이용을 해서 트래픽 병목 현상을 제거하고요. 포트별로 속도가 전용으로 보장이 된다. 그다음 라우터. 자, OSI 모델의 물리 계층,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의 기능을 지원하는 장치이다. 서로 다른 통신망과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라우터가. 자, 이 랜을 연결시켜주는 망의 연동 장치입니다. 그리고 통신망에서 이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경로를 설정하는 역할을 제공하는 아주 핵심적인 통신 장비라고 보시면 된다. 자, 목적지로 향하는 최적의 경로 설정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라우터다.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를 상호 접속하는 장치를 말하고요. 서로 다른 통신망이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를 통칭해서 불러요. 게이트웨이라고. 데이터 포맷 그리고 두 개의 시스템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수행을 한다. 그 다음에 UTP 케이블링에는 이제 다이렉트 케이블과 크로스오버 케이블이 존재를 한다.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일단 리피터라고 하는 거는 신호 증폭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허브는 모두 전체한테 뿌린다. 그 다음에 스위치라는 거는 필요한 곳에만. 라우터는 길을 찾아주는 어떤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는 다른 언어를 번역해주고 있는 어떤 통역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랜카드라고 하는 거는 PC가 네트워크와 연결을 해주게 하는. 그러니까 인터넷이 되게 해주는 그런 랜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장비라고 하면은 그냥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거나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전송을 도와주고 제어하는 하드웨어 장치들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이런 것들은 컴퓨터나 장비들 간의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들이고요. 이 장비들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올려놨으니까 한번 책에 있는 내용과 한번 비교하시면서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콜에 대한 개요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 중에서 OSI 7 모델, 그 다음에 TCP/IP의 모델 이렇게 알아볼게요. 자, OSI의 7계층에는 얘는 이제 ISO에서 만든 통신 모델입니다. 총 7개의 계층으로 구성이 되고요. 총 1, 2, 3, 4, 5, 6, 7, 총 7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자, 응용계층. 응용계층에 이제 7.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해서 중간에 오타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참고해서 조금 고쳐주세요. 응용계층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요. UI로 데이터를 생성을 한다. 자, 6번째, 이거는 표현계층입니다. 자, 프리젠테이션 레이어라고 해서 부호화, 압축, 암호화 기능이 있고요. 자, 세션 계층. 중단 간의 애플리케이션들의 연결 설정과 유지, 그리고 해제. 자, 그 다음에 전송 계층. 트랜스포트 레이어. 자, 중단 간의 연결, 그 다음에 응용 계층 사이에 논리적인 통로를 제공해 준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계층에 네트워크 계층하고 논리적인 주소를 사용을 하고 경로 관리 그리고 최적의 경로를 결정해 준다. 두 번째로는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의 데이터 링크 계층. 데이터 링크 레이어. 자, 데이터 전송을 위한 형식을 결정하고요.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미디어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자, 오류 검출을 하는 기능이 제공된다. 그 다음에 물리 계층. 자, 피지컬 레이어. 자, 물리적인 연결, 전기적, 기계적, 기능적, 절차적인 수단을 제공을 해준다. 자, OSI 7계층과 TCP/IP 모델을 이제 비교를 하면은, 자, 응용 계층에는 응용 계층이 있고 표현이 있고 세션이 있고 전송이 있고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물리가 있는데요. 응용 계층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요. 전송 계층은 연결형, 비연결형 통신 제공을 하고, 인터넷 계층은 논리적 주소, IP를 말하죠. 그다음에 라우팅, 그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은 물리적 신호를 전달하고 오류를 검출한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자, 계층별 프로토콜. 자, 프로토콜은 이제 특정 통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노드 사이의 정보 교환 시에 발생하는 통신상의 에러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통제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네트워크 통신시 데이터 전송을 위한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능에는 뭐 오류 방지, 그다음에 순서 보장, 그다음에 데이터의 해석 등 구성 요소에는 형식, 의미, 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형식은 이제 신텍스, 영어로는 신텍스라고 하고요. 의미는 시멘틱스라고 하고 순서는 뭐 타이밍이라고 해서 형식에는 데이터 포맷, 도구와 의미는 동작의 의미, 순서에는 이제 전송의 타이밍과 흐름 제어가 있고요. 자, 인터넷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에는 IP, ICMP, IGMP, ARP, RARP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송 계층 프로토콜에는 TCP, UDP 이렇게 존재하고 응용 계층에는 SMTP, POP, 텔넷, SSH, FTP, HTTP, SHFTP, TFTP, DHCP가 존재한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우측에다 한번 해볼게요. 자, 계층별, 각 계층별 기능. 자, 응용 계층은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을 하고요. 프로토콜에는 HTTP, 그 다음에 FTP, SMTP, SSH, DHCP 이렇게 존재한다. 자, 전송 계층에는 전송 계층은 연결형 또는 비연결형 통신을 제공을 하고, 자, 프로토콜에는 TCP, UDP가 있는데 얘는 신뢰성, 얘는 속도를 말합니다. 인터넷 계층, 얘는 논리적 주소, IP를 말하고요. 프로토콜에는 IP, ICMP, IGMP, ARP, RARP,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 얘는 이제 물리적 신호 전달과 오류를 검출하고, 자, 장비를 이제 예를 들면은 허브 또는 스위치 또는 랜카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OSI 7계층의 순서, 자, 물리, 그 다음에 자, 데이터, 링크, 그 다음에 뭐예요? 전송. 자, 그 다음 뭐가 있어? 세션, 그 다음에 표현, 그 다음에 응용. 이게 이제 순서고요. 자, TCP, IP의 순서는 네트워크, 자, 인터넷, 전송, 응용 이렇게 됩니다. 하위에서 상위로,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서 사용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책에 있는 내용과 한번 비교하시면서 나름대로 제 정리를 또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것만 딱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닌.
부터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자, IP 주소 그리고 도메인이 있습니다. 자, IP 주소는 인터넷에서 각 장치를 식별하는 고유 주소를 말해요. 자, 그리고 도메인은 사람이 기억하기 쉽게 만든 IP 주소를 주소의 별칭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네이버나 또는 구글에 들어갈 때 IP 주소를 치고 들어가지 않죠? 도메인을 치고 들어가죠? 구글.com이나 네이버.com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IPv4의 주소 체계가 있는데 IPv4의 주소 체계는 4개의 옥텟으로 구성이 돼요. 각 옥텟은 8비트, IPv4는 총 32비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옥텟이라고 하는 거는 1옥텟은 8비트입니다. 자, 8비트는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8자리예요. 8비트는 0부터 255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왜 옥텟이라는 말이 이제 쓰이고 있냐라고 이제 하면은, 자, IPv4의 이제 주소는 총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32비트는 8비트를 4개로 나누어서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8비트 덩어리 하나하나를 옥텟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뭐 192.168.0.1이라고 하면은 옥텟이 하나, 둘, 셋, 4개. 옥텟은 총 4개입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조금 정리하면은, 자, 비트는 이제 데이터의 최소 단위입니다. 0 또는 1이에요. 바이트는 8비트를 말하고요. 자, 옥텟은 네트워크에서의 8비트를 표현하는 거고요. 바이트와 거의 같은 의미예요. 자, IPv4의 주소는 4개의 옥텟, 4 곱하기 8 해서 총 32비트 주소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클래스는 자, 이제 A부터 이제 E까지가 있는데요. 자, A에서 E. 자, 첫 IP, 그러니까 첫 옥텟. 자, A 클래스의 첫 옥텟의 범위는 1에서 126. 자, B는 128에서 191. C는 192에서 223. 자, D는 224에서 239. 자, E는 240에서 255.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수 A는 약 1678만 개, 1670만 개, 그리고 B는 한 6만 5천 개 정도, 그리고 C는 254개. 각각의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E 클래스 각각의 용도가 존재합니다. 자, IP 주소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10.1.1.1 그 다음에 172.16.0.1 그 다음에 192.168.1.1 224.0.1.5 A, B, C, D 클래스. 자, 이렇게 있고, 자, IP 주소는 네트워크 IP와 호스트 ID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서브넷 마스크는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을 구분하게 해주는 값입니다. 구분하게 해주는 값이고요. 서브네팅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의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작은 네트워크로 나누는 기술을 말해요. 이를 하는 목적은 IP 주소에 부족한 것을 해소시키기 위한 거고요. 네트워크 트래픽의 분산 그리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브네팅은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를 기준으로 해서 네트워크 ID 비트 수를 늘리고 호스트 ID의 비트 수를 줄이는 거고요. 이때 기준에서 늘어난 네트워크 ID 비트는 서브넷 ID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IPv4랑 IPv4 그다음에 IPv6 이렇게 있는데 IPv4의 주소는 32비트고요. V6는 128비트. 자, 이 각각의 주소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얘는 점으로 구분된 10진수고 얘는 콜론으로 이루어진 16진수입니다. 그 다음에 IPv4는 수동, 고정 IP, 주소 설정 방식을 말하는 거. 그리고 DHCP. IPv6는 자동 설정. 자, 주소의 종류는 IPv4는 유니캐스트,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그리고 IPv6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그리고 각 헤더의 크기는 IPv4는 20에서 60바이트 정도, 그리고 IPv6는 고정 바이트입니다. 40으로. 그리고 또는 거기에다가 확장 필드까지. 그 다음에 주요 각각의 기능을 보면은 V4는 기본 라우팅이고요. V6는 보안, QoS, 인증 등 내장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